tout le monde est conscient des enjeux du développement numérique. C'est bien ça qui leur fait peur. Vous êtes là pour bousculer un peu les habitudes. Jusqu'où? 이시안의 시안극장. 안녕하세요. 성신여대 겸임교수이자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의 주인 이시안입니다. 지식편의점 시안책방이요, 또 하나의 새로운 진열대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시안극장입니다. 어려운 영어가 있으면요, 이걸 좀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재미없는 영어가 있으면 또 재미 요소를 발견해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하고요, 유명한 영화는 새로운 해석을 생각하면서 또 다른 흥미 요소를 찾아보는, 말하자면 죽은 치킨도 살린다는 에어프라이 같은 코너입니다. 시안극장 시작합니다. 영화를 볼 때요, 사전 정보를 전혀 모르고 보면 좋은 영화가 있죠. 이렇게 때리고 부수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반면 사전 정보를 알고 봐야 영화에 나오는 의미들을 그나마 놓치지 않는 영화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가 그렇습니다. 2018년 부산국제영화제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이자 나이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화제가 될 만한 줄리엣 비노씨가 나오는 영화 논픽션입니다. 줄리엣 비노씨 하면요, 역시 뽕네프의 연인들, 또 세 가지 색 블루, 프라하의 봄 같은 작품들이 있었죠. 그런데 필모를 보면요, 쉬지 않고 작품 활동을 했어요. 보니까 뭐 고질라, 공각기동대 같은 데에서도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시 발견된 것은요, 부산으로 찾아온 논픽션이란 영화를 통해서입니다. 이 영화는요, 2019년에만 5개 영화제에 초청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영화제에 자주 초대받는 작품은요, 주로 두 가지 중 하나인데요. 하나는 감독 자체가 굉장히 유명해서 그가 뭘 하더라도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 보이게 보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그 감독은 감 떨어진 지가 좀 됐고요. 말하자면 과거 명성을 먹고 사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주제의식이 굉장히 선명해서 시대적으로 그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영화들이 초대를 많이 받거든요. 퍼스널 쇼퍼 감독으로 유명한 올리비에 아사야스 감독의 작품 논픽션, 그러니까 바로 이 영화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작품을 보고요, 두 가지 삶이 계속 충돌하는 얘기라고 느꼈거든요. 소재적으로는 이북과 종이책 같은 그런 충돌이지만 그 외에도 뭐 현실과 가상, 결혼과 불륜, 이미지와 실제, 이런 것들이 각자의 삶에서 계속 충돌을 해요. 주인공들은 물론이고요, 조연들까지도 모두 다 이런 이중적 삶의 경계를 나름의 논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출판사 편집장 알렌과 그의 아내인 배우 셀레나입니다. 이 셀레나가 바로 줄리엣 비노시죠. Laure d'Angerville, je t'ai parlé d'elle, qui s'occupe du développement de l'édition numérique. Ah oui, ouais, qui est brillante, qui sort d'HEC, qui cultive un style de prédatrice sexuelle, je connais. Voilà, c'est ça, ouais. 처음 장면이요, 알렌이 그의 오랜 파트너인 작가 레오나르와 식사를 하는 것인데요. 이 식사는 사실 알렌이 레오나르의 새로운 책 출판을 거절하는 자리였어요. 레오나르는 소설가지만요, 자신의 경험을 소설로 써요. De savoir si par rapport à notre époque, on n'est pas coupé l'un et l'autre de ce qui se fait, de ce qui devrait se faire. 그래서 팩션이란 비난을 받는데, 이게 왜 비난받을 거리냐 하면 그와 썸씽이 있었던,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같이 잤던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 소설을 본 사람은요, 그 여성이 누군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다라고 비난하는 독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런 창작법이다 보니까 그게 그 이야기 같다고 느낀 알렌은 출판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이 영화에선 알렌이 주인공격인데요, 기욤 까네죠. 상당히 모순적인 인물인 게 이북이나 화상통화 같은 것은 싫어하면서 실제 자신은 아이패드를 능숙하게 다루며 일을 처리하고요, 이북을 출판해서 돈을 법니다. 이런 이중적인 삶은 그의 결혼 생활에도 적용이 좀 되는데요, 출판사의 디지털 담당인 로르와 불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이 로르는요, 따로 동성애인이 또 있어요. 그러면서 이성애인 알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알렌의 아내인 셀레나는요, 배우인데요, 몇 년째 하기 싫은 드라마의 시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하기는 싫은데 인기 있는 캐릭터라 끝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레나 역시 6년째, 무려 6년째 불륜 관계를 맺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불륜이 프랑스의 무슨 트렌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불륜 상대가 알렌에게 출판을 거절당한 작가 레오나르입니다. 머리도 많이 벗겨지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남편 역할에 알렌, 그 기욤 까네가 불륜 역할이 되어야
외모적으로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사람마다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다른 거니까요. 레오나르의 아내 발레리는요, 데이비드란 정치인의 홍보 담당자예요. 이 정치인은 바르고 정의로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길거리에서 성매수 혐의로 체포되기도 합니다. 이미지와는 좀 다르죠. 영화는 이들 인물들이요, 얽히고 설키는 관계를 끊임없는 대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택을 궁금하게 하는데요. 셀레나는 알랭의 불륜을 짐작만 할 뿐이고 얘기는 못해요. 알랭은 또 레오나르 작품의 여자가 셀레나인지 아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영 엉뚱하게 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마디로요, 영화에서는 이게 아는 건지 아닌 것인지 좀 모호하게 처리를 해요. 살짝 셀레나를 떠보는 것 같은 대사도 있거든요. 그리고 레오나르는요, 발레리에게 불륜을 고백하죠. 복잡합니다. 과연 이들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이중적인 생활들의 부딪힘과 또 조화로움이 공존하는 그런 각자의 삶을 담담하게 타고 흐릅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각 인물들이 처한 두 가지의 선택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것도 좋은 영화 감상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화가 그냥 슬슬 흐르다가요, 정말 허를 찌르는 의외의 결말에 가닿습니다. 아마 영화를 보시게 된다면 이 말에 동의하시게 되실 거예요. 허를 찌른다고요. 사실 이 정도 설정이면요, 한국 막장 드라마 저리 가라 같은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지적인 자극을 계속 던지는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매트릭스가 떠올랐는데요. 물론 제가 생각해봐도 좀 오버 같긴 합니다. 그래도요, 끊임없이 현실과 가상, 실제와 이미지 사이에서 생각을 계속해야 했거든요. 여기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요, 이런 이중적인 삶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디지털 공간과 현실 공간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생활하듯이 말이죠. 주인공인 알랭은요, 이북을 무시하고 블로그나 인터넷으로 전파되는 문화를 싫어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해 돈을 벌고요, 누구보다도 잘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이중적인 모순들이 합쳐져서 비로소 우리의 삶이 되는 게 아닐까 하고요. 사실 모순이야말로요, 우리 삶의 정수가 아닐까요? 잘 나가는 배우인 셀레나가 머리 빠지고 이기적인, 게다가 자신과의 관계를 언제나 폭로할 수 있는 레오나르와 불륜 관계인 것처럼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 영화 최고의 모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한 사람의 정체성은요, 그의 실제와 이미지가 합쳐져야 구성이 됩니다. 가상 역시 그의 정체성이죠. 결혼 생활만이 아니라 몰래하는 불륜도 그 사람의 삶에 속하듯이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요, 딱 이분법적인 구분은 정말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는 무뚝뚝한 사람이 카톡 대화만 하면요, 이모티콘을 날리면서 굉장히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그 사람한테 도대체 어느 게 네 모습이야?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요, 그런 모습 전체가 이 사람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이 영화는요, 그런 생각할 거리를 끊임없이 던져주는 영화였습니다. 오늘 시안극장은요, 부산국제영화제 화제작이자 줄리엣 비노치를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웠던 영화 논픽션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입소문은요, 우리의 삶이자 정체성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꾹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